도장을 찍어야지. 쓰지 않을 빨리 자수해. 끝까지 하는. 응. 채점한 거야? 마지막 페이지. 어? 한 번 더 찍어. 오, 그럼 다 외웠어. 좋아. 우리 준성이만 벌금 내면 되겠네. 그지? 아니 뭐 어떻게 확인해 볼 수가 없으니 뭐 어떻게 해. 나도 벌금 걸기 싫은데. 응? 룰이니까 어쩔 수 없죠. 자, 질문하자. 질문. 페이지를 불러주세요. 우리 빨리 질문 끝내고 얼른 4단원 들어가자. 학교에서 4단원 들어갔어? 아직 안 들어갔어? 지금 어디 하고 있어? 학교에서 3단원 아직 하고 있어? 자, 페이지 불러줘 얘들아. 어디 할까요? 183? 아, 189. 그러면 190. 몇 번? 53번. 태연아, 음성도 외웠어? 안 외웠어? 음성도. 외웠어? 몇 개 외웠는데 어. 17쪽 저렇게 많아서 할 수 있어. 자, 여기 봐, 여러분.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들어갑니다. 얘는 4, 3, 2.8. 요거까지는 안 외웠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여기 봐봐. ICL 차이가 얼마나 난다는데? 0.5?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겠지 뭐. 얘는 2.5겠다. CL이 3이니까. 0.5 차이 날리면, 그치? 위로 올라갈수록 음성도 커지는 거. 이건 알잖아. 그치? 오케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거 XI는 차이가 0.4 정도가 돼야 되는데, 아니, 1쪽이면 있잖아. 여러분 알고 있는 1쪽이 뭐가 있어요? 수소, 리튬, 나트륨 이런 게 있어. 그치? 2.1, 1. 여기는 0.9.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자, 아이오딘 여러분 2.5인데, 자, 이 차이가 0.5보다 차이가 작으려면 누구밖에 안 된다? H밖에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X가 누가 되는 겁니다? X는 H, 전기음성도는 2.1.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뭐 뭔지 알겠지, 그치? 자, 볼까요, 여러분? 이번에는, 아니, YG를 봐봐, YG. Y랑 Z는 차이가 뭐하니? 아주 많이 나. 그리고 CLZ가 음성대 차이가 얼마나 나니까 1만큼 나니까 Z는 누구라고 부르는 게 좋아? 얘는 F. 그치? 그럼 얘는 누구로 가? 요거는 브로민.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죠? 그럼 브로민과 플로린은 얼만큼 차이 나잖아요? 1.2.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치? 괜찮죠? 자, 가볼까? 그럼 Y는 여러분 얼마가 되냐면 얘는 전기음성도 2.8, 여기는 4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기억은 2.5다. 네, 아이오딘은 음성도 2.5 괜찮네요. 자, 원자 번호는 Y가 염소보다 크다. 브로미도 그죠? 자, Y-3은 차이가 얼마만큼 납니다. 여기는 절대값이니까 0.2. 자, Y와 X의 차이는 0.7. 말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기억, 니은. 이렇게 됐지? 이거 브로민도 알고 있으면 좋아. 내가 이거 브로민 외울 때 이렇게 외우라 그랬지. 규소랑. 어? 브로민. 얘는 1.8. 이거는 2.8. 그치? 요 외우듯이 외운다. 어? C. 알겠죠? 자, 어디 갈까요, 또? 지금 다 끝났나? 질문 없어 하는 소리? 오. 저기, 강훈아, 질문 없어? 187 187? 몇 번?
50? 50번. 오케이. 자, 50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얘네는 X, Y, Z가 COF 중 하나입니다. 아니, COF 중 하나인데, 둘 다 3원자 분자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3원자 분자 만들 수 있는 게 CO2 가능하죠? 그 다음 뭐가 또 가능합니까? O, F2. 요게 가능해. 맞지, 그치? 그러면 공유, 전자, 비공유를 물어봤네? 얘는 비공유 몇 개, 여러분? 어? 강훈아, CO2에 있는 비공유 몇 개지? 4개. 잘했어. 산소가 2개씩이니까 4개. 좋아. OF2는 비공유 다수 몇 개? 일곱. 숫자가 좀 애매하네요. 8. 산소. 아니, 산소는 비공유 몇 개씩? 산소는 2개씩. 플루리는? 그러니까 2, 3, 3. 값이 얼마? 8.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괜찮지? 오케이. 자, 합시다. 아니, 비공유 전자쌍이 A 대 B니까 서로 뭐 같은 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전체 구성 원자의 원자가 전자수가 있다면 가볼까나 산소는 원자가 전자가 6개, 요건 4개, 얘는 6개가 됩니다. 합이 얼마입니까? 얘는 16이야. 그죠? 얘는 원자가 좀 4, 얘는 6, 7, 7 이렇게 들어가. 얘는 얼마 여러분? 얘는 20. 이게 몇 대 몇이에요? 1대 4. 얘는 몇 대 몇이에요 여러분? 2대 5. 딱 맞는다 그지? 어? 요 순서 그대로 가는 거지. 자, 그러면 A는 B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비공유 전자쌍 A가 얼마입니까? A가 4. 여기는 얼마 여러분? 얘는 8이니까 2B가 8이니까 B는 4. A, B 서로 같네요. 자, 나이는 다중결합이 있다. 자, OF2는 단일 결합만 있습니다. 결합각은 나가 가보다 크다. 얘는 약 104.5도. 얘는 약 180도. 그러니까 누가 더 커야죠? 가가 더 크다. 응? 괜찮지? 준성이 문제를 처음 보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거 보니 숙제를 안 했네. 어? 그지?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구만. 어? 하나 또 없어 이제? 오, 좋아. 빨리 우리 4단원 넘어가자. 자, 오늘 4단원. 4단원 교재 줄게요. 자, 정답. 어? 뭐가 날아가는 것 같지 않니? 오늘은 우리가 적어도 pH랑 pH까지는 당연히 할 수 있고 많이 가면 산염계 정의 중화 적정까지는 조금 무리일 것 같긴 한데 최대한 한번 열심히 한번 나가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 4단원. 자, 4단원은 큰 제목이 역동적인 화학 반응입니다. 어? 그러니까 역동적인 화학 반응이니까 말 그대로 반응을 뭐 한다는 얘기겠죠. 반응을 잘해. 그지? 그러니까 4단원에 여러분 주로 다루는 반응이요. 첫 번째가 중화 반응이고 두 번째가 산화하는 반응입니다. 둘 다 반응을 좀 잘하는 애들. 그지? 어떻게 보면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반응들이다 라고 보면 되는데 자, 먼저 여러분 제일 처음으로 가역 반응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역 반응. 자, 이 단어 뜻은 말 그대로 뭐가 가능하다? 역반응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를 역반응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알겠지? 역반응이 가능하다. 자, 보겠습니다. 우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질소기체와 수소기체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뭐를 만들어주냐면 암모니아 기체를 만들어주는데 이걸 우리가 포워드 리액션, 정반응이라고 할 때 자, 사실은 암모니아가 질소기체와 수소기체로 분해되는 반응도 동시에 진행이 된다. 이거는 역반응, 이거는 리버스 리액션 이렇게 들어갑니다. 알겠죠? 자, 이게 전반응,
요거는 정반응. 거꾸로 일어나는 요거는 역반응. 이렇게 돼주는 겁니다. 괜찮죠, 여러분?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COCl2, 얘는 염화 코발트입니다. 염화 코발트가 원래 색을 푸른색을 띠고 있는데, 여기다 물을 묻히면 이게 물과 만나서 COCl2, 6H2O, 자,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줘요. 여러분, 이 가운데 화학식 사이에 점을 찍어주는 거는 그 혼합물을 표현하고 싶을 때 저렇게 표현해줍니다. 둘이 이제 같이 섞여 있다. 이런 의미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 얘는 원래 색깔은 푸른색. 이거는 원래 색이 푸른색. 자, 그다음 얘는 붉은색 이렇게 됩니다. 푸른색과 붉은색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역반응이 일어나면 물의 증발이 일어납니다. 자, 물의 증발이 일어나면서 물이 빠져나가니까 다시 색깔이 푸른색으로 돌아가요. 물 묻으면 빨갛게 변했다가 물이 날아가면 다시 파랗게 돌아가고. 그러니까 뭐가 가능하다? 역반응이 가능하다. 쉽게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지? 자, 그다음에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탄산칼슘, 이거는 석회암지대인데 석회암지대에 이산화탄소가 녹은 빗물이 흘러 들어가면 자, 뭐가 만들어지느냐? 자, HCO3-2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이거는 탄산수소 칼슘 수용액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석회암지대에 구멍이 뚫리는 거야. 이래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석회 동굴이 만들어집니다. 석회 동굴. 자, 이게 역반응이 가능해. 자, 역반응이 일어나면서 탄산칼슘이 다시 빠져나와.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종유석. 종유석은 자, 석회 동굴 천장에 고드름처럼 매달려 있는 걸 종유석이라고 하고 석순, 이 석순은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게 석순, 돌기둥은 석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건 역반응이 일어나서 일어나는 거야. 대체 그치?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이제 가역 반응 예시들인데 사실은 가역 반응은 이것 말고도 엄청 많아. 거의 대부분의 화학 반응이 가역 반응이야. 그러니까 가역 반응 종류를 사실 막 외우고 그럴 필요는 없어 얘들아. 자, 요것도 한번 해보시죠. 만약 여러분 NO2가 요것만 해볼게요. NO2가 N2O4로 변한다. 만약 이런 반응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자, 계수비제 한번 봐줘 여러분. 자, 내가 얘를 처음에 NO2를 먼저 나눴습니다. 일단은 숫자 아무거나 써줄게. 자, 반응 전에 얘를 3몰만큼을 넣었어. 그랬더니 얘가 2몰만큼 사라지고 1몰이 만들어졌대.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야. 우리가 앞에서는 반응물이 다 사라질 때까지 반응했다면 가역 반응에서는 반응물이 다 사라질 때까지 반응하는 게 아니라 알겠지? 그치? 반응물과 생성물이 공존을 해요. 반응 끝났을 때 어느 하나가 온전하게 다 사라질 때까지 반응하는 게 아니라고.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봐봐 여러분. 원래 처음에 반응물 몰수가 몇 몰 있었습니까? 4몰. 지금 반응 후에 몰수는 몇 몰이 돼주나요? 3몰. 몰수가 뭐하네? 처음보다는 줄었어, 그지? 줄 수밖에 없지. 왜? 반응물의 개수가 생성물의 개수보다 뭐하니까? 크니까. 얘는 반응이 진행이 되면 기체의 몰수가 무조건 뭐 할 수밖에 없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 됐지? 오케이. 자, 이번엔 여러분 비가역 반응의 예시를 좀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역 반응은 종류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는 알아두는 게 좋아요. 비가역 반응.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역반응이 불가능하다. 그지? 비가역 반응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자, 이거 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연소. 자, 두 번째는 중화. 자, 세 번째는 기체 발생인데 이 기체 발생 반응 중에서도 금속과 산의 반응. 자, 다음 네 번째는 앙금 만들어지는 거. 앙금 생성 반응. 요 네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한번 해볼까? 자, 먼저 연소 반응. 자, 메테인. 자, 메테인을 완전 연소시켜주면 CO2와 H2O가 만들어지더라. 전반응은 잘 일어나지만 옆반응은 잘 안 일어납니다. 응? 알겠지, 그치? 자, 다음 두 번째 중화반응. HCl과 NaOH를 반응시켜보자. NaCl, 이론에 염이 하나 만들어지고 H2O, 물이 나와. 응? 얘도 전반응은 되게 잘 일어나. 옆반응은 잘 안 일어나. 자, 다음 여러분 금속과 산, 금속 마그네슘을 자 묽은 염산과 반응시켜주면 여기는 MgCl2 염화 마그네슘 그리고 H2 수소기체 이런 식으로 나온다. 아시겠습니까? 자, 앙금 생성 반응. 자, 앙금 생성은 AgNO3에다가 NaCl을 반응시켜주면 여기는 AgCl이라고 하는 게 하나 만들어지고 자, 다음 NaNO3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여기서 AgCl 요거는 앙금이 아이고 이게 앙금이야. 앙금 물에 잘 녹지 않는 염을 앙금이라고 불러줘. 요 네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비가열 반응이야. 응? 알겠지? 요건 반응식 4개 좀 적어놔. 그러니까 개념 문제로 다음 중 비가열 반응이 아닌 걸 골라봐라.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즘 수행은 많이 했나 이제? 응? 요새 수행이 많아? 많아? 수행 잘해놔. 깎이면 안 되니까. 한솔아, 저녁 안 먹었어? 빵 같은 거만 먹었어? 학교에서 저녁 안 먹고 나와? 시간이 음. 보통 학교 저녁 몇 시에 줘? 아, 6시에 줘? 못 먹고 오겠다, 다들, 그지? 그러면 지구과학 수업 듣는 친구들은 이거 8시 반에 끝나고 30분 동안 저녁 먹는 거야? 먹고 조는 거 아니야? 안 줘라? 아니, 줄면 욕 먹지. 자, 그럼 요번에는 화학 평형 볼게요, 화학 평형. 자, 화학 평형. 자, 원래 여러분 화학 평형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화투에서 다뤘던 건데 이제 화원으로 이제 내려온 거거든. 자, 봐봐요. 일단은 화학 평형에 대기한 조건 첫 번째. 요거는 잘 안 다루기는 하는데 여러분 크로우즈드 시스템 닫힌 개가 필요하다. 어? 이제 무슨 말이냐면 닫힌 개는 말 그대로 뚜껑이 있어야 되겠다. 어? 마개가 있어야 된다. 열려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야. 알겠지, 그치? 밀폐되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닫힌 개는 물질 출입은 안 된다. 자, 물질 출입은 안 되고 대신 에너지 출입은 된다. 이런 걸 원래 닫힌 개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자, 네, 여러분 두 번째. 자, 우리가 화학 평형이야 라고 하는 거는 정반응이 일어나는 속도와 역반응이 일어나는 속도가 이게 서로 뭐 할 때 같을 때 이게 여러분 화학 평형에 도달한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건 반응을 멈춘 게 평형이 아닙니다. 정반응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역반응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근데 양쪽 속도가 같다 보니까
마치 반응을 멈춘 것처럼 보여. 근데 실제로 멈춘 게 아니라는 거. 괜찮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자, 평형에서는 물질의 양 또는 물질의 농도, 물질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러겠지, 얘들아. 반응물의 양도 더 이상 변하지 않고 생성물의 양도 더 이상 변하지 않을 거다. 왜?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속도와 생성물이 분해되는 속도가 서로 뭐하니까? 같으니까. 응? 무슨 알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러분, 자, 네 번째는 평형 상태에서는 반응물과 생성물이 공존해야 됩니다. 알겠지? 반응물과 생성물이 같이 들어있어. 어느 한 가지만 남아있지는 않다. 알겠죠? 그 평형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질소기체랑 수소기체가 반응해서 암모니아 기체를 만듭니다. 라고 하면 평형 상태에서는 질소, 수소, 암모니아 다 있어야 된다. 알겠지? 어느 하나라도 없는 평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있긴 있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자 이런 표현 앞으로 이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다이내믹 에퀄리브리엄 이거를 동적 평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동적 평형 모든 화학 평형은 다 동적 평형이다. 왜 동적 평형이야? 라는 표현을 쓰냐면 끊임없이 뭐를 하니까 여러분 반응을 하니까 그지?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동적 평형이라고 한다. 괜찮죠? 오케이. 자, 이제 평형의 예는 뭐가 있느냐?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다룰 텐데 여러분. 자, 첫 번째는 상평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상평형. 자, 화투에서는 여러분 조금 더 세세하게 배우는데 화원에서는 좀 간단하게 배웁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이라고 하는 거는 고체, 액체, 기체 이런 걸 상이라고 하는 거야. 상평형은 같은 온도 같은 압력 조건에서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의 상태가 공존하는 걸 상평형이라고 한다.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건 고체와 기체가 공존을 하건 고체와 액체가 공존하건 다 상평형이다. 알겠지, 그치? 근데 우리는 주로 자 화원에서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게 주로 나온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게 좀 물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리퀴드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 초반에는 물이 뭐로 바뀌겠죠? 수증기로 바뀌어 그죠? 이렇게 그리고 수증기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물에서 초반에는 증발이 우세하게 일어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수증기가 물로 돌아오는 것도 열심히 일어나. 봐봐. 물이 수증기로 바뀌는 거 요거는 증발. 이걸 증발이라는 용어를 쓰고 수증기가 물로 바뀌는 거 있지? 이거는 응축이라는 표현을 써요. 오케이. 그럼 봐봐 여러분. 자, 이 증발 속도라고 하는 거 있지. 증발 속도는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온도의 영향을 받아. 온도의 영향. 자, 물의 양과는 상관이 없어. 물의 양이 많다고 해서 증발 속도가 빠르지는 않아. 온도만 변하지 않는다면 물의 증발 속도는 일정하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속도를 한번 나타내 보면요. 자, X축은 여기 시간입니다. 자, Y축에는 속도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증발 속도는 이렇게 일정하다. 알겠지? 그치? 이게 증발 속도야. 요거는 증발 속도. 자, 응축 속도는 0에서 점점 빨라집니다. 빨라지다가 둘이 속도가 서로 뭐해지냐 이렇게 같아집니다. 알겠죠? 이 빨간색 이거는 응축 속도를 나타내 주는 거야. 자,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 서로 뭐했을 때 같아졌을 때를 우리는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럼 봐봐, 여러분. 여기는 T1, 여기는 T2.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럼 여러분 먼저, 자, 증발 속도분의 음축 속도는 T1일 때랑 T2일 때랑 언제가 더 클까? 어? T2일 때가 더 크지? T1일 때는 1보다 뭐하고? 1보다 작을 거고 T2일 때는 1이 돼주는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여러분 문제 이것도 많이 물어보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딱 잘라서 아샤 H2O 리퀴드로 존재하는 거는 T1과 T2일 때 중에 언제가 더 많을까? 어? 한소라. 물로 존재하는 건 T1일 때가 많을까? T2일 때가 많을까? T1일 때도 많겠다, 그지? 맞아요. 처음이 더 많지. 처음에 물밖에 없어. 맨 처음에는. 그죠? 자, 여러분, 수증기로 존재하는 거, 수증기의 몰수는 T1일 때가 많겠습니까? 이건 T2일 때가 많겠습니까? 수증기의 양은 언제가 더 많다? 수증기는 T2일 때가 더 많다. 괜찮지, 그지?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는 수증기의 몰수는 점점 증가하는 거야. 뭐가 더 빠르니까. 증발 속도가 더 빠르니까. 응? 괜찮지? 여기 상평형과 관련된, 평형과 관련된 문제도 두세 개 나와. 무조건 맞춰야 돼. 알겠지? 개념을 제대로 잡아놔. 어설프게 잡아서 틀리고 그러지 말고. 됐죠? 자, 용의 평형 합시다. 이번엔 용의 평형. 자, 여러분. 용해. 용해가 뭔지는 알잖아요. 이제 용질이. 용매 속으로 뭐 하는 거, 여러분? 녹아 들어가는 거. 용질이 용매 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걸 우리는 용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맞죠, 그죠? 자, 볼까 여러분? 마치 설탕이 물에 녹아 들어가, 이런 걸 용해라고 하는 거죠. 자, 칠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용기에 물이 좀 들어있다는 가정해 보시고, 여기다가 고체 설탕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초반에는요, 이게 열심히 녹아 나오겠죠. 이런 걸 우리는 용해라고 합니다. 자, 녹아 들어간 용질이 자, 결정으로 석출됩니다. 이런 건 석출. 알겠지? 용해와 석출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자, 그래프 볼까요? 자, X축은 시간. 자, Y축은 속도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는 속도. 자, 여러분. 용의 속도는요. 안 변합니다. 이게 용의 속도예요. 이렇게 됩니다. 됐지? 이 녹아 들어갔던 용질이 다시 결정으로 빠져나오는 이걸 우리 석출이라고 합니다. 이거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석출 속도예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아까 그래프랑 비슷하지? 비슷해. 자, 언제가 여러분 동적 평형 도달하는 겁니다. 용의 속도와 석출 속도가 서로 뭐 할 때? 같을 때 이때가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봐주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를 T1, 여기는 T2 이렇게 잡아주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 자, 네모칸 하나 주고. 이야, 어디 갔냐 이거? 자, 이렇게 잘라서 자, 여러분 고체 설탕. 자, 고체 설탕은 T1일 때와 T2일 때 언제가 더 많을까? 고체로 존재하는 설탕은 언제가 더 많아? T1과 T2. 뭐 아무 상관없이 있는 거 아니죠? 그러면 언제가 더 많아? 그치? 당연히 T1이 더 많지. 이렇게 그치? 자, 그럼 여러분
설탕, 물의 몰농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설탕물의 몰농도는 T1일 때와 T2 언제가 더 큽니까? 몰농도. 한솔. 언제가 더 크겠어요? 설탕물의 몰농도. 어? 2, 그지? T2가 더 커야지. 아니, 설탕이 많이 녹아 들어갔을 때 농도가 더 크게 크잖아. 이해했지? 그럼 우리 하나 더 해볼까? 여기다가 T3라고 하나 해놨다고 가정해봐. T1, T2, T3까지 같이 해볼게. 그러면 고체 설탕은 T1, T2, T2, T3는 서로 뭐하다 여러분? 같다. 설탕물의 몰농도는 T1일 때보다 T2일 때 더 클 거고 T2, T3는 서로 뭐하다? 같다. 이렇게 들어가주면 됩니다. 괜찮죠? 오케이. 좋았어. 동체표현 개념 다 했어. 자, 예제 문제 좀 풀어볼게요. 다 적었죠? 자, 여러분. 2페이지입니다. 자, 다음은 적갈색 NO2로부터 무색 N2O4가 만들어지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입니다. 개수비가 2대1이죠. 자, 플라스크에 NO2를 넣고 마개로 막아 놓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기체색은 점점 옅어지고 T쪽 이후에는 색이 변하지 않고 일정해지더라. 자, 여러분 NO2 색깔은 적갈색, N2O4는 무색 이렇게 들어가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기체색이 점점 옅어졌다. NO2가 줄어드니까 그지? 색이 옅어지는 겁니다. 자, T초 이후에는 색이 변하지 않는다. 뭐에 도달했다는 거죠? 평형에 도달했다. 그 말인 거야, 그지? 자, 합니다. 반응 시작 후 T초까지는 전체 기체 분자수가 뭐 할 것이다? 감소, 그지? 감소. 2에서 1로 가니까. 자, T초 이후에는 N2O4의 분자수 변하지 않습니다. 자, T초 이후에는 정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닙니다. 일어납니다. 그지?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는 같은 겁니다. 오케이? 됐죠? 자, 다음 문제. 자, 이번에는 80번. 자, 용기 안에 처음에 물을 넣어놨어요, 여러분. 자, 지금 보니까 ET일 때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는 서로 뭐하다? 같다. 즉, ET일 때 뭐에 도달했다는 거죠? ET일 때 평형에 도달했다. 자, 여러분, X, 여기 보시죠. 4T, 여기도 마찬가지. 이미 평형 도달했으니까 응축 속도는 A가 돼줍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여러분, ET일 때 저기 보시면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 T에서는 평형에 도달하지 않았다. 자, 물의 상변에는 가역 반응. 용기 안에 존재하는 액체 상태의 물의 몰수는 시간이 T일 때랑 시간이 ET일 때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액체로 존재하는 물의 양은 언제가 더 많습니까? 준성 언제가 더 많아? 물이 ET일 때가 더 많아? T일 때가 더 많지. 아니, 뒤로 갈수록 물은 주니까. 자, X는 2A가 아니라 뭐가 돼? X는 A가 되어야 돼. 그러니까 기억만 맞는 거야. 됐죠? 자, 81번. 준성 여자친구 있나? 수업 시간에 여자친구 생각하면 안 돼. 자, 자, 여기 봐, 여러분. C가, 요거 중요해. C가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T가 T2일 때 보니까 액체 X분의 기체 X의 몰수가 서로 동일하다. 근데 C는 여러분, 얘는 1보다 크다. 그러면 지금 뭐가 했잖아? 변화가 생겼잖아. 그지? 변화가 생겼으니까 T2는 아직 평형 도달 전. 괜찮죠? 얘는 평형 도달한 거야. 왜?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랑 뭐하니까? 같으니까. 뭔지 알겠지? 오케이. 자, 합니다. T1과 T2는 아직 평형에 도달하지 않았으니까 증발 속도가 더 빨라야 돼서 A랑 B 둘 다 1보다 작다. 괜찮지? 그치? 오케이. 자, B도 마찬가지로 더 작아야 됩니다. 시간 T2일 때 HX와 기체 X는 동적 평형? 아직 평형 아니다. 그러니까 맞는 거는 기억만. 됐죠? 자, 용의 평형들은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25도씨에 물이 담긴 비코에 충분한 양의 설탕을 넣고 유리막대로 저어줘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문제 아예 사티일 때 평형에 도달한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사티일 때 몰농도가 A입니다. 이때 평형이 도달했대요. 그러면 8T일 때 몰농도는 얼마가 돼주겠습니까? 응? 이미 평형 도달했으니까 몰농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볼까요? 자, T일 때 설탕의 석출 속도는 0이다. 자, 여러분, 몰농도가 있다는 건 녹아 들어간 설탕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석출되는 것도 무조건 있긴 있어야 돼. 그래서 석출 속도 0이라는 건 말이 안 되고, 4T일 때 설탕의 용해 속도는 석출 속도와 같아야 되고, 자, 녹지 않고 남아있는 설탕의 질량은 4T일 때랑 8T일 때랑 서로 뭐하다 여러분? 같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죠. 대체, 그지? 이미 4T일 때 평형 도달했으니까. 된 거지? 오케이. 자, 뒤로 가서 여러분 여기 산염기 정의하기 전에 물의 자동이나 먼저 하고 갈 겁니다. 이게 내용은 얼마 안 되는데 문제 유형이 좀 다양해요. 그래서 개념하고 예제 문제 좀 몇 개 좀 풀고 그리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의 자동 이온화 자, 여러분 순수한 물은요 이온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 아주 극히 일부 요게 자 이온으로 변하면서 자 뭐가 만들어지냐면 HCl3O 플러스가 만들어지고 OH 마이너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앞으로 HCl3O 플러스 이제 많이 보게 될 텐데 쌤 이게 뭡니까? 자 얘는 그냥 물에다가 H를 하나 붙여놓은 거라서 수소 이온하고 똑같은 거야. 그냥 생김새만 다르지. 의미하는 바는 동일하다. H 플러스랑 H3O 플러스가 그냥 수소 이온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볼게요, 여러분. 얘는 반드시 물이 이온화가 된 거니까 둘이 1대1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여러분, 아이고, 잠깐만. 4단원에서는 있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자, 이 기호를 많이 보게 될 텐데요. 이 대가로가 뭐를 나타내 주는 거냐면, 이 대가로는 몰농도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알겠죠? 이 대가로 자체가 언급이 없어도 우리는, 이게 몰농도를 나타내 주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자, 이게 온도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온도는 25도씨밖에 안 나옵니다. 자, 25도씨에서 수소이온의 몰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 이렇게 들어갑니다. 됐죠? 그죠? 자, 다음 여러분 이번에는 자, OH-의 몰농도 한번 볼까요? 자, OH- 자, 얘도 몰농도가 얼마가 돼주냐면 요것도 10의 마이너스 7승 이렇게 들어갑니다. 둘이 1대1로 존재해야 되니까. 괜찮죠? 그죠? 자, 다음 여러분 물의 이온화 상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물의 자, 이온화 상수. 이 물의 이온화 상수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이제 평형 상수라고 하는 건데 상수니까 K 물이라서 W 하나 붙여줘. 이렇게. 알겠지? W 물. 자, 물의 이온화 상수는 이렇게 표현해 줘요. H3O 플러스 수소이온의 몰농도에다가 자, OH 마이너스 수산화이온의 몰농도를 곱해줘라. 그럼 얘는 얼마가 나오겠죠, 여러분? 10의 마이너스 14승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여러분 근데 이 물의 이온화 상수가 누구만의 영향을 받냐면 요거는 온도만의 영향을 받습니다. 물의 이온화 상수는 온도만의 영향을 받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을 넣어주건 염기를 넣어주건
알겠지? 아니면 봐봐. 염산이다 거기다가 물을 더 붓건. 알겠죠? 온도만 일정하다면 이온화 상수 값은 항상 얼마를 만족해야 된다? 10의 마이너스 14승을 만족해야 된다. 온도가 몇 도씨라면? 25도씨라면. 알겠지? 온도는 25도씨밖에 안 나옵니다. 자, 여기 한번 해보죠. 만약 예를 들어서 0.1 몰농도의 HCl이 100ml가 들어있다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수소이온의 몰농도 얘는 얼마가 돼줍니다. 10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0.1 몰농도 자체가 그게 바로 수소이온의 몰농도가 돼줍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특별한 언급 없으면 다 25도씨라고 생각하시죠. 자, OH 마이너스 수산화이온의 몰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3승 이렇게 됩니다. 왜? 둘이 곱해서 뭐가 돼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14승이 돼줘야 되니까.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이번엔 여러분 이렇게 돼보죠. 0.01 몰농도의 NaOH 얘가 만약 뭐 1000ml가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자, 얘는 으쌰 OH 마이너스 농도부터 따지죠. 여러분 얘는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요 10에 마이너스 2승만큼 있다는 얘기입니다. NaOH의 몰농도가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그게 곧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돼준다. 됐죠, 여러분? 그러면 H3O 플러스 수소이온의 농도 얘는 얼마가 돼주느냐?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12승 이렇게 들어가주면 됩니다. 둘이 곱한 값이 뭐가 돼야 되니까 10의 마이너스 14승 이렇게 들어가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여러분 pH 수소이온 지수라고 하는 건데 pH는 마이너스 로그를 취합니다. 어디에? 수소이온 농도에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준 걸 pH라고 한다. 자, pOH 자 이거는 수산화이온 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줍니다. 어디에다가? OH 마이너스에다가 이런. 오케이? 로그 저 상용 로그야? 알겠지? 지수만 앞으로 빼면 돼. 대신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붙어 있으니까 자,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이야. 얘는 그럼 pH가 얼마가 되는 거죠? 얘는 pH가 7이다. 그치? 자, 얘는 pH가 얼마가 돼줍니다. 얘는 pH가 얘도 7이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pH 7이 중성이야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pH 7이 중성이야. 물이 pH가 7이니까. 그게 H랑 OH가 1대1로 들어있을 때거든요. 뭔지 알겠죠? 그죠? 자, 그다음 발음은 이번에는 자, HCl 얘는 pH가 얼마가 되는 거죠? 얘는 pH가 얼마 여러분? 1이야. pOH는 얘는 13이야. 자, 얘는 pH가 얼마? 얘는 pH가 12야. pH는 얼마가 되는 거고? pH는 2가 되는 거야. 응? 강훈아. 근데 지금 보니까, 그지? pH랑 pOH랑 더해지면 얼마가 되겠는데? 응? pH랑 pOH랑 더해봐. 무조건 14가 되는 거야. 알겠지? 25도씨에서는 pH와 pOH 합이 항상 14가 돼야 된다. 오케이? 자, 이제 여러분 희석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고. 다 적었어. 맞지? 강원이가 공부 열심히 하려고 앞에 앉은 거 봐. 그지? 열심히 하네 그냥. 열심히 쓰고. 준성아, 이거 다 이해했지? 괜찮지? 자, 이해 안 가는 데 있으면 물어봐. 넘어가지 말고. pH, pH도 은근히 문제 많이 나와. 알겠죠? 다 적었어? 자, 이건 여러분 이제 희석하는 거 해볼게요. 희석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자, 0.1 몰롱도에 HCl이 100ml가 있었는데 내가 여기에다가 물을 좀 첨가했어요. 자, 물을 첨가해서 총 부피를 10배 1000ml로 늘려봤다. 어? 됐지? 그럼 여러분 일단 시작이니 그렇게 해볼게요. 자, 얘는 원래 수소이온 농도가 얼마입니까? 10의 마이너스 1승이었죠? 얘는 산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준을 산에다 맞춥니다. 그러면 수소이온의 농도가 이번엔 희석된 거니까 부피가 몇 배로 늘었잖아요. 부피가 10배로 늘었다. 그죠? 부피가 10배로 늘었으니까 농도는 얼마로 줄어야 됩니다. 10분의 1로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수소인의 농도는 얼마가 되는 거지요?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럼 여러분 자 얘는 pH가 얼마가 되고요? 얘는 pH가 1입니다. 얘는 pH가 얼마가 됩니다? 얘는 pH가 이건 2가 됩니다. 자, 봐 그러면 얘는 그러면 pH는 얼마가 되냐면 원래 13이었잖아요. 자, pH가 여기는 얼마가 되네요? 여기는 12가 됩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자, 이거 명심하셔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자, 위에 거 한번 싹 볼까요? 자, 수소윤의 몰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소윤의 몰수는요, 처음에 0.1 몰롱도 곱하기 0.1리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자, 물 섞고 난 뒤에 여러분 0.01 몰롱도 1리터 이렇게 들어갑니다. 수소윤의 몰수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맞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번에 OH- 수산화 이온의 몰수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얘는 10에 마이너스 13승 곱하기 지수로 알겠습니다. 10에 마이너스 1승입니다. 100ml니까. 자, 여러분 물이 들어오고 난 뒤에는 10에 마이너스 12승 곱하기 여기는 1리터가 됩니다. 무슨 수산화 이온은 몰수가 10의 마이너스 14승에서 10의 마이너스 12승으로 얘는 달라지네요. 네, 달라집니다. 지금 이걸 왜 보여주는 거냐면 여러분 기준을 잡을 때 산을 물킬 때는요 산의 몰수가 안 바뀌는 거라서 꼭 산에다 기준을 잡아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반대로 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자, 물론 여러분들 지금 보면 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지수가 1에서 2로 뭐합니까? 지수가 커지죠. 그죠? 그지?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얘도 커져야 되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오히려 pH는 뭐합니까? 지수가 얘는 작아집니다. 뭐만 이해하셨죠 여러분? 오케이. 산을 물킬 때는 꼭 어디에 기준을 잡아주라고요? 산에다가. OH의 기준 잡아주면 안 돼. 왜? OH-몰수는 달라지거든. 만약 염기를 물킨다면 기준을 어디로 무조건 잡아야 되겠습니까? 염기에다 잡아줘야 되겠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봐봐 여러분. 자, 0.01 몰롱도에 NaOH가 100ml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물을 집어넣어서 얘도 마찬가지 총 부피를 여러분 1000ml 1리터가 됐다라고 가정해 보시죠. 자, 여기 pH 얼마? 이제 암산을 해볼게요. 얘는 pH가 얼마가 되냐면 원래 pH가 2입니다.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그죠? 자, 이런 부피가 10배로 됐으니까 지수가 1만큼 커집니다. pH가 얼마? 여기는 3이 돼요. 괜찮나요? 오케이. 여러분 여기 pH는 얼마가 됩니까? 여기 pH는 12예요. 여기 pH는 얼마가 돼요? 여러분 얘는 11이 됩니다. pH랑 pH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왜? 둘이 곱한 값이 같은 값이 나와야 되고 둘이 더한 값이 일정한 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농도끼리는 곱한 값이 같은 값 지수끼리는 더한 값이 같은 값이 나와줘야 되니까 서로 반대로 움직입니다. 알겠죠? 됐지? 전화 됐지? 졸려? 자, 이제 이거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이거 봐봐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H3O 플러스 수소이온 농도분의 OH 마이너스 수산이온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2승이야. 이렇게 돼 있다면 얘는 여러분 자 10의 마이너스 8승,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그죠? 둘이 곱해서 뭐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 14승 나눠서 뭐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승이 돼줘야 되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바로 암산이 되면 좋은데 바로바로 암산이 안 되는 경우가 이제 생길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게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 암산이 되면 좋은데 암산이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 볼게요 여러분. 근데 왜 암산이 저게 힘드냐면 쟤는 점오가 나와.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들어. 하나는 10에 마이너스 8.5승, 하나는 마이너스 5.5승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그게 바로 안 보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자, 둘 다 OH 마이너스를 위아래 곱한다고 생각을 해줘. 자, 그러면 여러분 분자는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의 농도 제곱 이것만 남는다. 자, 여러분 요거 이렇게 곱한 게 얼마가 되잖아요. 10에 마이너스 13승이니까 이게 얼마? 10에 마이너스 17승 이렇게 들어갈 거다. 괜찮나요? 그러니까 수산화 이온의 농도는 얘는 10에 몇 승? 마이너스 8.5승이에요. 이렇게 됐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10에 마이너스 8.5승이 되고 요거는 10에 얼마? 마이너스 5.5승이 되면 되겠구나. 이렇게 잡는 겁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를 풀 때 한번 해볼까요? 연습 한번 해보죠. 으쌰 여러분 이게 10에 마이너스 5승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수산화 이온의 농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다 뭐를 곱한다고 생각하시고 10에 마이너스 14승을 곱한다고 생각해라. 10에 몇 승이 나옵니까? 10에 마이너스 얼마? 19 이렇게 들어갑니다. 10에 마이너스 19니까 이거를 루트를 씌워줍니다. 19를 2로 나눈 게 얼마입니까? 9.5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얘는 10에 마이너스 9.5승 얘는 10에 얼마? 마이너스 4.5승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막 곱하고 나누려고 하지 말고 그냥 습관적으로 오른쪽에다 10에 마이너스 14승 곱하고 루트 씌워주면 분자값이 나와. 이렇게 해주면 되죠. 괜찮지? 된 거죠? 오케이. 자, 뭐 이런 거는 뭐 만약 pH와 pH는 pH가 2분의 5다. 이거는 pH가 얼마나 소리입니까? 아니 합이 14가 돼야 되니까 다 2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pH가 4고 pH가 10이란 얘기구나 이렇게 그죠? 괜찮지? 자, 이런 거나 아니면 이런 것도 많이 나오죠. 뭐 pH분의 pH가 3분의 1이야. 그럼 여러분 요거는 3.5랑 10.5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괜찮나요? 오케이. 자주 나오는 수치들을 한 번씩 받으면 좀 편하겠죠. 그래서 괜히 이런 거 고민하고 시간 끌고 그러면 안 되니까. 됐지? 오케이. 자, 일단은 pH 필요한 개념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쌤 뭐 해줄 거냐면 뒤에 그 pH 예제 문제 좀 몇 개 좀 연습 좀 하고 알겠죠? 그러고 뒤에 아예 저기 뒤에 있는 걸 연습을 좀 합시다. 그리고 그런 산용기 정에 들어갈게요. 응? 뭐야? 오늘 몇 시에? 아침에 결과만 봐야 되겠네. 그지? 응? 근데 잠이 되게 중요해. 그지?
근데 잘 자야 진짜 살도 잘 빠져. 얘들아 여기 뒤에 넘겨봐. 여기 동점 평형 문제 10문제 있는 거 이거 숙제로 하는 거고 여기 뒤로 한참 넘겨. 그 뒤에 폰트 다른 데 있잖아. 찾았지. 여기 페이지가 200페이지를 보면 돼. 200페이지. 그 앞에 동적 표현 문제 10문제를 숙제를 해오시면 되고 지금은 200페이지를 봅니다. 자, pH랑 관련된 거 몇 개 연습하고 갈게요. 자, 기본적인 것부터. 자, 1번.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3승. 그럼 pH가 얼마입니까? 3. 그죠? 답은 2번이야. 괜찮지? 오케이. 자, 2번. 수산화윤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5승인 수용액의 pH. 여러분, 얘는 pH가 5니까 pH는 얼마가 됩니다? 9. 괜찮지? 자, 얘는 pH가 11이니까 pH가 얼마가 되겠죠? 여기는 3. 됐습니까? 합은 얼마가 된다? 12. 되는 거죠? 자, 다음 3번. 자, 수용액 300ml 들어있는 수산화윤의 몰수가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몰이다. 일단 여러분 수산화윤의 농도 먼저 구합니다. 자, 부피 300ml는 0.3L야. 그지? 자, 몰수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몰이야. 계산해주면 얼마 나와요? 얼마만 남아 얘들아? 10의 마이너스 2승만 남는다. 그죠? 그러니까 pOH가 얼마입니까? 2. 그러니까 pH는 12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는 거야. 어때? 괜찮아? 오케이. 자, 이번에는 4번. 4번 같은 거 조심해야 돼요. 자, A몰롱 HCl이 있습니다. 수소연의 몰수 그리고 수산화연의 몰수. pH를 한번 구해봐라로 돼 있는데 여러분 그럼 pH 4 이러면 안 돼. 이거 몰수야. 농도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럼 여러분 부피가 얼마인지 몰라. 자, 이렇게 해볼게요. 부피를 V라고 하면 V분의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V분의 10의 마이너스 12승 이러면 이제 농도가 되는 거잖아. 부피로 나눴으니까 둘의 농도 곱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10의 마이너스 14승 이렇게 돼줘야 되겠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V 제곱이 얼마잖아요? V 제곱 10의 몇 승? 마이너스 2승이지 얘들아. 그러니까 V가 얼마니? 10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즉 0.1L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몰수로 바꿔주면 얘는 얼마? 몰농도로 바꿔주면 10의 마이너스 3승 몰농도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pH는 얼마가 답이 되는 거예요? 3. 대체 그치? 사실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긴 한데 놓치기 쉽지. 됐지? 오케이. 자, 5번 문제. 자, 여러분 이번에는 자 25도씨에서 수용의 가나다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X 먼저 찾고 가는 게 좀 편하겠다. 그지? 자, 얘는 여러분 수소이온 농도랑 수산화윤의 농도가 동일하답니다. X는 얼마가 되어죠?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7승이야. 맞지? 그지? 그럼 얘는 얼마가 됩니까? 얘는 요거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럼 y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y는 5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야.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 둘이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돼줘야 되니까. 여러분 간은 산성이다. 자, 여러분 수소이온 농도와 수산화이온 농도 누가 더 큽니까? 수소가 더 많잖아요. 그지? 5가 5분의 1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X성이 뭐가 돼야죠, 여러분? 산성이다. 그지? X는 C의 마이너스 얼마? 7승이다. 가의 pH와 다의 pH는 같다. 여러분 봐봐. 얘가 5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니까 얘는 그러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될 거고 가의 pH는 요걸 따라가고 다의 pH는 얘를 따라가. 그러니까 서로 뭐 하겠다? 같겠다. 이렇게. 되는 거 같죠? 오케이. 자, 기본적인 거 좀 했으니까 이런 거 좀 넘어가고 여러분 이제 조금 이제 응용되는 것 좀 한번 해볼까? 이제 살살 뭘 한번 해볼까? 10번?
10번 한번 보시죠. 야야야야.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와 나에서 수소 이온의 몰수는 지금 뭐하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뭐부터 해볼 거냐면, 자, A랑 B를 먼저 찾아놓고 들어가시죠. 자, A랑 B랑 pH랑 pH랑 합한 게 뭐가 돼야 됩니까? 25도씨니까 pH와 pH 합은 14. 그치? 그러니까 A 플러스 B가 얼마다? 14. 그치? 여기는 여러분 A 플러스 B는 이건 얼마가 되겠네? 그러면 여기는 12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B가 얼마가 나와요, 여러분? B는 2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A는 얼마가 되는 거로 A는 10이 됩니다. 그 A는 pH가 10, pH가 4 이렇게 A는 12, 2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기억해. 나는 염기성이다. pH가 7보다 크니까 아유, 나라고 어째 상관없어. 둘 다 염기니까. 아니 왜 나라고 써있는데 가라고 봤을까잉? 뭐 어쨌든 자, A는 11이 아니라 얼마 여러분? 10 이렇게 들어가죠. 오케이? 자, 바로 여러분 수응의 부피 가가 나의 100배야 라고 되어 있는 이거 보는 거야. 자, 가는 여러분 수소인의 몰수는요 10에 마이너스 10승 곱하기 가의 부피와 자, 이번에는 10에 마이너스 12승 곱하기 나의 부피 값이 서로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죠? 우리가 몰수라고 하는 거는 몰롱도에다 뭐를 곱해야 되니까 몰롱도에다가 부피를 곱해야 몰수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괜찮죠,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부피가 더 커야 돼? 가가 커야 돼? 나가 커야 돼? 부피. 곱해서 같은 값이 나와야 돼. 준성아, 가가 커야 돼? 나가 커야 돼? 응. 곱해서 같은 것이 나오려면. 그지? 나가 더 큰 거야. 나가 몇 배 더 커야 돼? 나가 100배 더 커야 돼. 그러니까 가가 나의 100배가 아니라 나가 가의 100배 이렇게 돼야지. 그지? 알지? 오케이. 괜히 이렇게 물어보면 괜히 긴장되지. 어? 원래 그런 거야, 여러분. 자, 이제 물 키는 것도 한번 해볼 건데 물 키는 거를 너무 기본적으로 하지 말고 뭐 이것도 그렇게 어려 보이진 않긴 한데 이걸로 한번 해볼까? 칠판 보시죠. 자, 가는 pH가 x, 나는 pH가 3x.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상대값이긴 한데 여러분 부피하고 수산화연의 몰수 이 비율을 가지고 우리는 가와 나의 수산화이온 농도비를 구할 수가 있어요. 맞나요? 자, 수산화이온의 농도비는요. 자, 하나는 100V분의 1이 되고요. 하나는 V분의 10의 4승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몇 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농도비가. 응? 가와 나가 몇 배 차이나? 100만 배 차이 나죠? 그치? 농도비는 여러분 1대 10의 6승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셨나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가보다 100만 배가 더 크니까 자, 이거 되는지 봅시다. 지수로는 얼만큼 작아야 됩니까? 농도가 10배가 되잖아. 지수는 1씩 줄어드는 거예요. 농도가 100만 배가 되면 지수는 6만큼 작아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바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의 pH가 x니까 가의 pOH는 얼마가 된다? 14-x. 그럼 나의 pOH는 14 마이너스 얼마? 3x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14 마이너스 x에서 얼마를 빼면 6을 빼주면 그게 뭐랑 같다? 14 마이너스 3x와 같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무슨 말 이해하셨나요? 자, 요게 포인트. 여러분 왜 6보다 작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농도가 10의 6승배라서 지수는 6만큼 작아져야 된다. 자, 여러분 넘기시오. 그러면 2x가 6, x는 얼마가 되네요? x는 3이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해했어요? 괜찮아? 그러니까 pH, pH를 얼마나 적절하게 잘 쓰는가에 따라서 이제 그런 식의 문제들이 좀 많아. 알겠지? 오케이. 여러분 딱 한 개만 더 해보고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번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는 자, 25도씨에서 수용에 가하고 나가 있습니다. 가와는 HCl과 NaOH 중 하나다 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여러분 이걸 보고 누가 산이고 누가 염기인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염기성은 산보다 pH가 작아야 됩니다. 자, 이거 우리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죠, 여러분. 산은 염기보다 pH가 작아야 됩니다. 그죠? 왜냐면 수소이온 농도가 더 크니까. 염기는 산보다 pOH가 작아야 됩니다. 여러분, 농도가 클수록 지수는 작아지는 겁니다. 이게 마이너스 로그가 들어가서 그래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pH가 더 작은 가, 이게 뭐가 되는 겁니다. 얘가 NaOH가 되고, pH가 큰 나는 요거는 HCl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니 하나씩 해볼까요? 얘가 pH가 Y니까 얘 pH는요 14-Y가 돼줍니다. HCl의 pH는 얘는 14 마이너스 얼마? 2Y가 돼줍니다. 오케이? 자, 근데 여러분 몰농도가요. 자, 이렇게 보시죠. 몰농도가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아이고. 자, 나의 몰농도가 가의 몰농도의 몇 배다? 10배다. 농도가 10배면 지수가 얼만큼 작아져야 된다? 1만큼 작아져야 된다. 근데 여러분 비교 대상이요. 자, 이게 보겠습니다. 염기의 몰농도는 pH를 결정하고 산의 몰농도는 pH를 결정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 하셨죠? 이렇게 비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 Y보다 지수가 1만큼 작은 게 14 마이너스 뭐랑 같다? 2Y랑 같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농도가 10배면 지수가 1만큼 작아지는 거는 맞는데, 우선 알겠지, 그치? 근데 여러분, 염기는 농도가 pH를 결정해주고, 산은 농도가 pH를 결정한다. 무슨 말이 하셨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요게 3Y가 15니까 Y가 얼마 나옵니다? Y는 5.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pH가 5짜리, 요건 얼마짜리면 얘는 10짜리 이렇게 들어갑니다. 가는 HCl이 아니라 NaOH다. 자, X는 10의 마이너스 5승이다. 자, 여러분, 염기의 몰농도가 pH를 결정해 줍니다. pH가 5니까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5승이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그다음 여러분, 가에서 수소연의 몰수는요. 아니 pH가 5니까 pH는 얼마가 돼야죠? 얘는 9가 됩니다.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9승. 부피는 얼마가 되고요? 10V 이렇게 들어가죠. 자, 나에서 수소연의 몰수는 여러분, 얘는 자 pH가 10이니까 pH가 4입니다.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자 부피는 얘는 V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그 얘는 얼마가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 10의 얼마? 10의 4승입니다. 10의 마이너스 8승분의 10의 마이너스 4승이니까 10의 5승이 아니라 10의 4승이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뒤에만 맞는 거 기준 잡는 것만 헷갈리지만 않으면 되는데 산의 농도는 pH를 결정짓고 염기의 농도는 pH를 결정짓는다. 알겠죠? 그것만 헷갈리지 않게만 잘 잡아놔. 오케이. 연우야 괜찮지? 됐죠? 오케이. 자, 이제 다시 앞으로 와주세요. 자, 이제 이번에는 산염기 정의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 아레니우스로 갑니다. 아레니우스. 여러분 산이 이런 수용액에서 제 물에 녹였을 때 H 플러스를 내놓는 애들을 우리는 산이다 라고 해줍니다. 물에 녹아서 H를 내놓는 게 산이다. 알겠죠? 또한 여러분 and.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액성을 뭐를 떠야지 산이 되냐면 실제 액성을 산성을 띠는 것만 아레니우스 산이 돼줍니다. 응? 알겠죠? 둘 다 만족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아레니우스 산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은 HCl, H2SO4, 뭐 HNO3라든지 아니면 뭐 H2CO3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CH3COOH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얘네는 물에 녹았을 때 H가 나오는 애들이고 실제로 액성도 다 산성을 띠는 애들이니까 아레니우스 산이 될 수 있는 애들이에요. 자, 여러분 아레니우스 염기는 수용액에서 물에 녹았을 때 OH-를 내놓는 애들이 아레니우스 염기입니다. 자, 여러분 OH 내놓지만 동시에 액성 뭐를 떼야 되냐면 동시에 염기성을 떼야 됩니다. 이 둘 다 만족해야지만 아레니우스 염기가 돼요. 자, 그래서 어떤 게 들어가냐면 NaOH, 그 다음 KOH, 그리고 CaOH2. 자, 이런 것들은 다 아레니우스 염기가 될 수 있는 애들이에요. 물에 녹아서 다 OH도 내놓고 실제 액성도 다 염기성을 띠고. 알겠지? 아주 뭐 기본적인 정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자, 암모니아가 우린 사실 암모니아를 염기성을 띠는 물질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염기성을 띱니다. 근데 자, 여러분 얘를 물에다가 넣었을 때 뭐가 만들어지느냐? 하나는 NH4 플러스가 만들어지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OH 마이너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암모니아를 요거를 아레니우스 염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요? 자, OH가 자기가 갖고 있던 OH를 내놔야 되는데 암모니아는 OH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OH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지금 물에서 나왔어요. OH 마이너스가, 그치? 그러니까 쟤는 아레니우스 염기라고 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럼 물은 그러면 OH를 내놨으니까 물은 아레니우스 염기가 되는 건가요? 자, 여러분 물도 아레니우스 염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럼 물을 아레니우스 염기라고 할 수가 없는가? 자, 여러분 얘는 OH를 내놓긴 합니다만 실제 액성 뭐를 띈다? 중성을 띱니다. 그래서 아레니우스 염기라고 할 수가 없다. 알겠지, 그치?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지만 둘 다 만족해야지만 아레니우스 산, 염기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근데 염기성을 띠는 물질을 염기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정의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정의를 새로 좀 만들었어요, 여러분. 자, 누가 정의를 만들었냐면 브랜스테드와 로우리가 새로운 정의를 만들었어요. 브랜스테드 그리고 로리. 자, 여러분 산이란 얘네는 수용액이라는 조건을 안 깝니다. 그냥 양성자. 여기서 양성자라 하면 H 플러스 얘기하는 겁니다. H 플러스를 주는 거는 일단 산이다. 얘는 여러분 액성도 안 따집니다. 알겠죠? 실제 산성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H 주기만 하면 된다. H 플러스 주기만 하면 다 산이다. 알겠죠? 주계가 준다는 뜻이야, 여러분. 기부. 자, 염기. 자, 염기는 양성자 H 플러스를 받기만 하면 된다. 이거 받기만 하면 그냥 염기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주고받고. 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 HCl,
얘를 물에다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만들어지냐면 하나는 Cl-가 만들어지고 또 하나는 H3O 플러스가 되더라. 이렇게. 봐봐. 여러분 전반이 일어날 때 HCl이 수소를 하나 줬으니까 HCl은 산으로 작용합니다. H2O는 수소를 하나 받아왔으니까 요거는 염기로 작용합니다. H를 하나 주면 산, H를 하나 받으면 염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액성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만 이야기했처럼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NH3 자 아모니아를 물에다가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NH4 플러스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OH-가 만들어지더라. 자 여러분 전반이 일어날 때 누가 H를 하나 주냐면 물이 H를 하나 줍니다. 그러니까 물은 얘네는 산으로 작용합니다. 그죠? 암모니아가 H를 하나 받으니까 여기서 암모니아는 염기로 작용합니다. 이렇게. 아까 아레니우스 정의에서는 암모니아가 염기라는 게 안 됐었는데 그죠? 브랜세들 로리 정의로는 암모니아가 염기로 할 수가 있는 거지.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정의 하나 만든 거야. 좀 의미를 좀 확장을 한 거죠. 자 여러분 물을 한번 볼까요? 물은 위에서는 염기로 작용하더니 아래에서는 또 산으로 작용하잖아요. 산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염기로 작용하기도 하는 애들을 우리는 양쪽성 물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H를 주기도 하고 H를 받기도 하는 애들을 양쪽성 물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양쪽성 물질에는 이런 게 들어갑니다. 자, H2O, HS-, HCO3-, HSO4- 이런 애들이 다 양쪽성 물질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이것도 해볼게요. 짝산 짝염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짝산 짝염기. 자, 짝산 짝염기는 자 영어로는 conjugated acid and base라는 표현을 쓰는데 되게 간단해요. 발음은 그냥 짝산인 짝염기보다 H가 하나 더 많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봐. 만약 HCl이 짝산이라면 짝염기는 Cl-가 됩니다. 그냥 H 하나 차이 나요. 자, 만약 여러분 물이 자 H2O가 짝산이라면 짝염기는 OH-가 됩니다. 자, NH4 플러스가 짝산이라면 짝염기는 NH3가 되는 겁니다. 딱 뭐 하나 차이 난다? 딱 H 하나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 자 지금 짝을 한번 묶어볼까요? 이렇게 짝이죠. 괜찮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 짝입니다. H 하나 차이 나니까 자, 이렇게도 짝이 되고 이렇게도 짝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역반운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역반은 자 색깔을 빨간색으로 할까요? 자, 여러분 역반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역반이 일어날 때는요, HCl3O 플러스가 산으로 Cl-가 이게 염기로 작용합니다. 역반이 일어날 때는 얘가 수소를 주고 얘가 수소를 받으니까. 그죠? 그래서 HCl이 여기는 산인데 Cl- 여기는 뭐로? 염기로 작용하잖아요. 이런 걸 짝산, 짝염기로 하는 겁니다. 뭔 이야기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 얘가 이렇게 역반이 일어날 때 이번에는 NH4 플러스가 산으로 작용하고 OH-가 요게 염기로 작용하겠죠. 이렇게 그지? H 하나 더 있고 없고로 판단해 주면 된다. 별거 없다. 그죠? 됐지? 자, 여러분 교육 과정에는 이 두 가지만 나오고요. 예전에는 루이스 산염기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교육과에 빠졌어요. 이제 내신은 가끔 언급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살짝만 얘기를 하고 가죠. 루이스. 루이스는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그죠? 뭐 루이스 구조시, 뭐 루이스 전자점시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자, 루이스는 여러분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산이란 비공유 전자쌍을 받는 애들은 산이더라.
이렇게. 자, 염기. 자, 염기는 비공유 전자쌍을 주는 애들이 염기더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죠. 아니, 여러분, HCl을 H2에다 넣어 봤어요. 그러면 하나는 Cl- 그 다음에 H3O+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자, H2O는 비공유 전자쌍이 2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공유가 2개,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자, H3O+는요, 자, 원래 비공유 2개였는데, 거기 하나에 H+가 와서 하나 붙었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칠판 보시죠. 자, 여러분 지금 전반응이 일어날 때 말이죠. 물이 아까 브랜스델 롤이 정의상으로 보면 뭘 하나 받았다. H를 하나 받았다. 그러니까 H2가 뭐로 작용합니까? 염기로 작용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한번 보자는 거죠. H에다 기준을 잡지 말고 어디에다가 비공유 전자쌍에다 기준을 한번 잡아보자. 그죠? 물이요. 비공유 전자쌍을 얘한테 제공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니까 H3O+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을 주면 뭐다? 염기다. HCl 입장에서는 HCl의 H가 뭐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비공유 전자쌍을 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을 받으면 산이 돼준다. 이렇게 되지, 그치? 근데 요즘 근데 잘 안 나오긴 합니다. 정의 문제는 보통 이거 갖고 한 문제를 만들기보다는 우리 어차피 기니디가 있으니까, 그지? 그 중에 이제 기억, 니은 이런 거 보기 하나, 그 정도 해결하는 용도로 많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여러분 이제 중화 적정으로 해볼 건데요. 중화 적정 일단 이것만 먼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중화 반응이라 함은 산과 염기가 이제 만나잖아요. 산과 염기가 만나서 염이랑 물을 이제 만들어 주는 거. 이걸 이제 이걸 중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중화 적정까지 하면 숙제가 좀 많이 많아지는데 다 못하겠죠. 거기까지 하면. 일단 요거는 개념 위주로 할게요. 일단 숙제는 아까 pH, pH까지 그거까지 일단 확실히 해오는 거. 그거 해도 한 50문제 정도 될걸요, 아마? 더 되나? pH, pH가 45번까지 있나? 35번인가 45번인가 모르겠네. 거기다가 아까 우리 동적평형 10개. 그지? 그거까지 다 해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HCl과 NaOH를 반응시켜주면, 자, 여기는 염은 아이고야, NaCl 이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물, H2O 이렇게 들어가죠. 이 염이라고 하는 거는 염은 salt라고 해줍니다. 최초로 발견된 염이 소금이야. 그래서 염을 salt해서 따온 거야 그냥. 이 염이라고 하는 거는 산의 음이온과 산의 음이온 이거랑 자 염기의 양이온 이게 결합해서 만들어진 게 이게 salts, 염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괜찮죠? 쌤, 결국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하는 거니까 그냥 이온 결합 물질들을 다 염이라고 불러줘도 되는 겁니까? 맞아요. 이온 결합 물질, 이온 결합해서 만들어진 건 다 염이라고 부릅니다. 탄산염, 질산염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자, 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 상태를 원래 옆에 써야 되는데 밑에다 써볼게요. 얘는 수용액, 얘도 수용액, 요것도 수용액, 얘는 여러분 리퀴드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리가요 알자 이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알자 이온은 실제로 반응에 참여한 애들을 알자 이온이라고 합니다. 반응에 참여했는지를 물론 반응식을 알면 좋겠지만 그걸 모를 때는 어떻게 판단해 주면 되느냐? 물질의 상태가 달라지는 것만 알자 이온입니다. 자, H+가 반응 전에는 수용액이었는데 반응 후에는 리퀴드가 됐잖아요. 그지? 자, OH-가 반응 전에는 수용액이었는데
반응 후에 리퀴드가 됐잖아요. 그죠? 이렇게 상태가 변한 걸 우리는 알자라고 한다. 이해하셨죠? 자, 구경꾼 이온은 상태가 변하지 않는 애들을 구경꾼 이온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런 애들을 구경꾼 이온이라고 해주면 된다. 괜찮지? 그리고 여러분 알자 이온 반응식으로 하는 거는요. 알자 이온만으로 반응식을 꾸려주는 걸 우리는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물을 만들 때는 이게 발열 반응이라서 열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만들수록 중화 반응하는 동안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더라. 됐지, 그치? 자, 여러분 요거 H랑 OH 요 표현 되게 중요합니다. 얘는 항상 1대1로 반응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만약 수소이온이 20개, 수산화이온이 5개가 들어있다면 물은 몇 개를 만들 수 있다? 물은 적은 걸 따라갑니다. 5개밖에 못 만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준성아. 남자가 20명, 여자가 5명 있으면 결혼은 몇 쌍 합니까? 최대. 5쌍밖에 못 하죠. 이거, 나 지난번에 그런 것도 봤어. 얘 20개, 5개. 물 몇 개 만들어? 25개요. 이런 애도 봤어. 어? 안 돼. 알겠지? 물은 적은 거 따라가는 거야, 얘들아.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중화점. 자, 중화점이라고 하는 거는 반응에 참여한 H 플러스의 몰수와 반응에 참여한 OH 마이너스의 몰수가 같을 때 이때를 중화점 또는 당량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반응에 참여한 H와 OH 마이너스 몰수가 같을 때. 오케이? 그러니까 남은 H도 없고 남은 OH도 없다. 그건 이제 중화점 또는 이제 당량점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거 보시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H 몰수를 어떻게 구했었냐면 자, 수소인의 몰수는요, NMB 이렇게 구해줍니다. 자, OH-의 몰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NMB 이렇게 구해줍니다. 그래서 N이 뭔가요? N은 여러분 가수, M은 이거는 몰농도. 자, 볼륨 N은 뭐 부피는 알겠죠, 그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N이 뭔지 잠깐 언급을 해주면 저기 보실까요? HCl. 자, NaOH가 있다. 이런 애들은 가수가 1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가수가 1이라는 건 산 한 분자에 H가 하나, 염기 안에 OH가 하나, 산이나 염기에 H나 OH가 하나씩 들어있는 걸 일가산, 일가염기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자, N은 2다. 이거는 자, H2SO4. 그 다음 여러분 이런 거 있죠. MgOH2. 자, 얘는 H가 여기도 2개, OH가 2개 이렇게 들어있죠. 이런 거 우리는 N이 얼마다? N이 2다. 이런 건 이가산, 이가염기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나 염기에 H나 OH가 몇 개씩 들어있는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야. 뭐가 알겠죠? 근데 저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봐봐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만약 1몰농도의 HCl이 2리터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수소이온 몰수가 다해서 2몰만큼 들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가수가 1, 농도도 1, 부피가 2리터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자, 1몰 농도에 H2SO4가 2리터가 들어있습니다. 이럴 때는 H 플러스 수소이온의 몰수가요. 가수가 2고 농도가 1, 부피가 2니까 다해서 H가 여기는 3몰만큼 들어있게 됩니다. 가수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수소인의 몰수가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저걸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뭐만지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중화 적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중화 반응 양적 관계는 할 게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고요. 이런 중화 적정 자, 중화 적정은 다른 말로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농도 찾아보자. 농도 찾기. 이게 중화 적정입니다. 농도를 알고 있는 산이나 염기를 가지고
농도를 모르는 산이라는 게 농도를 찾아내는 과정. 이런 걸 중화적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엔 중화적정도 이제 세세하게 들어가고 오늘은 큰 틀만 잡고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농도가 얼마인지 모르는 HCl이 20ml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1몰농도에 NaOH를 40ml를 집어넣어 봤더니 중화점에 도달했다 라고 한다면 HCl의 몰농도 금방 찾아낼 수 있겠죠. HCl은 가수가 1. 자, 농도는 얼마인지 모르겠다. 그죠? 20ml를 적정해 주는데 NaOH는 가수가 1, 농도가 1, 부피가 40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산의 몰농도는 2몰농도 이렇게 들어가시면 된다. 무슨 말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이렇게 농도 찾는 걸 중화 적정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 이제 이것도 응용 문제가 좀 들어갑니다. 알겠지? 여기도 이제 응용 문제가 들어가서 그 부분을 좀 다음 시간에 좀 들어가도록 할 거고, 우리가 중화 적정에서 응용 문제를 풀려면 이걸 알고 있는 게 좋아. 몰농도 공식은 당연히 알 테고, 자 여러분 퍼센트 농도 공식 은근히 많이 활용을 해. 퍼센트 농도는 용액 질량분의 용질 질량 곱하기 100이다. 이게 퍼센트 농도, 그죠? 알잖아, 그지? 뭐 몰농도는 뭐 이렇게 계속 쓰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괜찮겠죠, 그죠? 자, 몰농도는 부피분의 뭐다? 몰수다. 몰수 N. 너무 다른 걸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이게 몰농도가 되는 거였고, 그지? 자, 여러분 이거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퍼센트의 농도를 몰농도로 바꿔주는 공식이 있더라. 이건 여러분 x분의 10AD, 그죠? 몰농도는 x분의 10AD다. 그래서 대문자에는 이거는 몰농도를, 자 x 요거는 분자량, 요거는 화학식량을, 그쵸? 그리고 요거 a가 이게 퍼센트 농도, D는 이거는 밀도를 나타내 줍니다. 이걸 지금 언급해주는 이유는 다음 시간에 이걸 가지고 이제 유형 문제, 좀 응용 문제 푸는 방법들을 알려줄 거여서 한번 기억지 한번 되살려 놓도록 합시다. 알겠죠? 오케이. 다음 시간에 쌤한테 중화적정 그 실험부터 해야 된다고 얘기 좀 해줘. 알겠지? 중화적정 실험.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숙제 어디인지 다 체크하셨죠? 그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숙제 페이지. 그 pH, pH 마지막 페이지 좀 불러주세요. 200. 216쪽? 오케이. 216쪽까지. 준성아 책 잃어버리면 안 돼. 알겠지?